박찬수 한결의 대기자와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찬수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오시면서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일단은 그 소감을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처음에는 보다가 생중계로 봤는데 오 이렇게 소리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민주당은 그럼 긴급의총이 열립니까? 곧?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17시에 긴급의총을 하겠다고 문자 공지가 오후 들어왔습니다. 5시에 긴급의총. 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제 뭔가 정리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어제 중앙선대위 또 출범했으니까 네. 선대위 차원에서도 또 아마 입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거죠.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걸 좀 끄집어 와 보면 원래 대법원 소부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소부에 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온 건 통상적이라면 소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정말 우리끼리 논의가 잘 안 됩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넘기는 게 통상적인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있는 걸 자기가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날 바로 갖고 왔잖아요. 네, 바로 가지고 와서 일사천리로 지금 6일 7일 만인가요? 9일 됐습니다. 9일 만에 예. 이렇게 한 거고 단적인 예로 이번 사건의 자료가 제가 얼핏 보기로는 한 6만 페이지 이상으로 아는데 6만 페이지를 어떻게 9일 동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거든요. 예. 근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을 열어갖고 이렇게 선거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거고 또 그리고 원래는 한 매달 두 번째, 세 번째나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전원합의체가 열리는데 그걸 주초로 땡겨갖고 그렇죠. 판결한 것도 전혀 예상 밖인데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 나가요?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의도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네. 저 후보 등록하기 전에 민주당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어떻게 후보를 뭐 바꾸는지 해봐라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 명백한 정치 개입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에 휘둘릴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이 여지까지 오면서 어지간한 바람은 다 거쳐 왔습니다. 예. 뭐 태풍이 거쳐오기도 하고 풍랑을 헤쳐오기도 했고 해서 큰 저는 뭐 걱정은 안 들고요. 다만 대한민국 그 사법기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직접적으로 한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동안의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번 사건만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명백하게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뭐 당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절차적 얘기를 하자면 그 속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이런 속도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면 오늘 2명의 반대 의견은 있었습니다. 예, 소수 의견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법관들이 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눠놓고 몇 대 몇 하는 게 여기서 그냥 여실히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앞서 저희가 이제 패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히려 이 선거에 있어서의 전선은 더 또렷해질 것이고 결집은 더 확고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역풍이 불 겁니다. 보수가 이렇게 뭐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명하시거든요. 예. 여지까지 내란을 극복해내고 탄핵하고 파면하고 끌어왔던 힘은 국민의 원동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저는 신뢰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징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내란 종식의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동안에 뭐 국민들이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아니구나.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 들어서요. 반드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이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뭐 노동자들 만나고 하는 어떤 현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 전부 납득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변호인단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기존 판례와 상충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후 5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또 당 차원에서 정리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은 굉장히 어떤 원칙적이고 예. 굉장히 그 온화한 그러니까 정제된 표현이고요. 저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 당시 그 노예제는 미국에서 합헌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러 차례 각 주에서 시행하는 노예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선언을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국민의 마음, 곧 민심이 전부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못할 게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법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사법부나 입법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에 그럼요. 따라서 가는 그런 제도죠. 지금 그걸 이름하여 완전히 민주 아닙니까? 예, 그거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그 댓글창 반응을 보면 사법 쿠데타다라는 단어 네.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경고했다니 그들의 카르텔이 보수의 아. 카르텔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패널들과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도 뭐 4.19도 겪고 6월 항쟁도 겪고 민주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뭔가 기득권들을 뭔가 그 순간은 해결했다. 뭐 예를 들면 전두환 날렸고 뭐 이승만 날렸고 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소위 말하는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들 말고도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그 끈질기고 그들은 정말 이렇게 제법 끈끈하게 묶여 있구나. 네. 이건 진짜 그야말로 국민들이 해체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되는 거네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딱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처럼 10대 2라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정반대로 예. 그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절차를 무시하고 또 사법적인 농단을 부리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법의 권위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내란 과정에서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군사를 동원했던 군지휘관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예. 내란 수괴는 풀려나왔고 지금 집에 있는 거거든요. 보리밥 도저히 먹었죠. 예. 비상식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그걸 법이 허용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이제 참 그 뭘 이렇게 믿고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이 사법부라는 게 결국 국민 없이 혹은 뭐 국가 없이 그 외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눈치도 안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범하죠. 대담하게 일을 저지르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전원합의체까지 갔는데 설마 오늘 이런 결론을 낼까라고 소위 법조인의 열이면 열 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뭐 예. 무죄 취지로 결정이 날 거야. 그래서 6월 3일 선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닌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의 카르텔입니다. 현 주소죠. 아니 윤건영 의원께서도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 네. 정치인이시잖아요. 선거 기간에 뭐 발언 혹은 뭐 일상 속에서의 발언,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헌법의 기본 가치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 네. 지금 오늘 이 판단만 보자면 함부로 말했다가는 어휴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지금 이거 수많은 정치인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큰 거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여지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점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판례를 쌓아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례에 기반해서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됐던 건데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뒤집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다시 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전직 검찰 고위 간부하고 3분 먹었는데 또 한 분이 변호사인데 다들 예상이 그거였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건 무죄 취지로 기각될 거다 상고. 왜냐하면 대선이 바로 한 달 앞에 있는데 아니 국민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서 그 국민의 선택에 대항하는 역행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한다는 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다들 그렇게 봤던 건데 그걸 완전히 뒤엎었다라는 게 참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예. 자,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시간은 제한이 있고 우리가 윤건영 의원 모시고 또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반응 앞서 잠시 전에 드렸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그렇지만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또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금 입장을 내고 있네요. 신동훈 수석 대변인,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죠. 예.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라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이런 요구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6월 3일 전에 서울 고법으로 돌려간 파기환송 됐던 내용까지 판결 내려달라라는 지금 그렇죠. 취지의 말이잖아요. 절차고 뭐고 없는 겁니까 이제는? 선거하지 말고 그냥 판사 몇시 다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아니면 5월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 후보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게 지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선에 후보로서 출마하는 어떤 절차나 법적인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는 동안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 의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이 이후에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사퇴한다는 입장을 냈네요. 아유 정말 나는 윤건영 의원 모시고 방송하는데 이렇게 한숨 많이 쉬시는 거 처음 보네. 예.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 출마에 대해서는? 아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식들하고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총리 재상이었던 자기가 모시던 몸담았던 대통령이 파면 국민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단 하나도 지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와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이게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책임의식이 있습니까? 저는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고는 다닐도 찾을 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이런 짓을 참 그러니까 노욕 중에 노욕입니다. 이 위기 순간에 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요, 대내외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그만두고서 대선 출마한다. 이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권한대행이라니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했어요. 나 어제부터 언론들 이렇게 보다가요, 텔레비전 뉴스 보는데 어떤 매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앵커가 한덕수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없구나. 이제는 무슨 절차고 뭐고. 여기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역사상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나올까 싶은 이 정도의, 사실 관료로서는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한겨레 만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권범철 화백이 어떻게 그렸냐면 누군가와 이제 통화를 하는 한덕수 대행을 그려놓고요, 국무총리실 탕비실에서 믹스 커피 이렇게 챙기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관용차와 법인카드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라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 이제 대행도 아니네요. 전 총리. 예. 제가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제 사퇴 변을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나서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보면서 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된 계기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통상교섭본부장 맡으면서부터 쭉 승승장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YS 때까지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고향을 밝히지 예, 않았죠. 전북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 전북이라고 신문에서 쓰면은 자기가 직접 항의 전화해 갖고 나 전북 아니다라고 고쳤는데 김대중 정부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자기 전북, 고향을 예. 전북으로 바꿨던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능한 그런 관료 출신인데 그게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자, 앞서 얘기하셨지만 통상 전문가다라는 얘기 스스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는 지금 현 시국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스콧 베센트 이 재무장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곱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국하고 일본 얘기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두 나라를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최상무 완덕건 이 두 인물이 2+2 협상을 하러 갔다 와서 했던 얘기하고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는 완전 배치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라는 걸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했다는 건 우리는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 정부 단위에서 혹은 대행 단위에서 뭔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증거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호 예.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예. 뜬금없이 미국을 갔다 옵니다. 예. 탄핵당한 대통령실의 수석이거든요. 그렇죠. 움직일 여지가 없어요. 아니 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저도 청와대 생활을 8년 했지만 갈 일이 없어요. 아하. 그런데 김태호 1차장이 미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부기관의 모 인사도 꽤 고위급 인사도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용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움직인 것 아니야? 방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2+2 회담과는 다른 또 다른 채널이 비공식적인 예. 채널을 가동해서 소위 말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관이 빈 이야기를 그렇게 막 언론에 대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나라로부터 누군가 어떤 채널에선가는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빈센트 장관이 한국에서 빨리 하려고 해라는 게 있거든요. 이와 유사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그렇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코 원전도 마지막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체코는 체코 내에서 쉽게 말하면 자국의 이 부품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야 니네가 다 만들면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라고 이제 마지막 딜을 하고 있는데 그걸 5월 중으로 4월 말 중으로 빨리 하자라는 걸 정부 사이드에서 계속 압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 출마 선물로 뭐가 있어야 체코 되니까. 원전 수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걸 하고 나오려고 오늘까지 했다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공적 영역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예. 공적 마인드가 관건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관건 선거라고 하기도 참 질 낮은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예. 그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심지어 세금으로 해야 되는 그 공적인 일들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전 선거 운동한 것 아니냐. 예. 이 비판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